많은 분들이 경력 기술서나 이력서 아니면 면접 관련된 내용들은 잘 알고 있지만 신입이나 아니면 경력직 주니어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냐라는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쳐보면 자기소개서라고 하면 자기의 이름, 경력, 직업 따위를 알리는 내용이 담긴 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말은 자소서라고 하고 여기 예시로 봤을 때 10년, 거의 13년, 4년 전이죠. 기사에서 최근 입사 전형에서 지원자의 스펙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소개서이다 라고 10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경력, 직업 따위를 알리는 내용인데 어떻게 알려야 될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력서랑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력서는 말 그대로 내가 일을 했던 이력에 대해서 나열을 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력 기술서는 그 이력서에 있는 경력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아니면은 필요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 빼고 이런 느낌으로 작성을 한 서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기소개서는 뭐냐? 경력 기술서와 비슷한데 조금 더 말을 풀어 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 기술서에 쓰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게 결국 자기소개를 함으로써 회사의 일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밝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되냐 회사에서 질문을 했을 때 서류로 나타내는, 그러면은 거기서 만약에 설득이 됐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회사는 당신을 채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사실 읽는 기업도 있고 안 읽는 기업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읽기는 읽어요. 읽는 대신에 그거를 꼼꼼하게 보느냐 아니면은 핵심 키워드만 판단하느냐라는 부분인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보통은 다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는데 큰 기업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지원서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자기소개서도 당연히 엄청나게 보겠죠. 그럼 인사 담당자가 그걸 보면서 몇천 개, 몇만 개 되는 자기소개서를 다 읽으려면은 채용 기간이 한 3년 정도 돼야겠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자기소개서에 중요한 내용들만, 눈에 들어오는 내용들만 이렇게 골라 읽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나라는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가야 됨을 설득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다. 물론 설득이라는 게 결국 근거가 있어야 되죠.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당연히 논리와 근거로만 설득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죠. 잘생긴 분이 여기서 돈가스를 먹고 가라 했는데 돈가스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왠지 먹고 싶어지는 설득이 된 거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회사는 인간의 어떤 집단이고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득하는 데 있어서 논리와 근거로 접근을 해야 된다. 설득에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 보통은 시간, 정보, 힘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례나 정통성이나 태도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해요. 정보나 힘 같은 부분에서 논리와 근거를 장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논리와 근거의 출처는 뭐냐 하면은 결국 나의 경험, 역량, 특징, 본인만의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나를 뽑아야 되는 근거인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경험이라는 거는 결국 구성을 결과, 문제, 역할, 행동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면접을 할 때 요걸 가지고 답변을 해라. 일관적으로 답변을 해라. 직무 면접이든 임원 면접이든. 서류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소개서나 경력 기술서도 결국 내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험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 문제, 역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보기 편하다.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류를 보고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보고 서류를 보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서류에서 이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면접에서 물어보게 된다고요. 이런 경험을 했던데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가야 당연히 일관성이 있고
있고 상대방이 이겼을 때, 아니면 면접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총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 그럴 때 이 사람은 이런 경험을 쌓았고 일관적으로 이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길렀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류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적었거나 아니면은 경험을 적었는데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좀 부풀려서 적었어요. 그럼 면접에서 당연히 들통이 나게 됩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면접에 갔을 때 서류에서 거짓말을 쳤다든지 뻥튀기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경험을 자소서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똑같이 가는데 약간 글로 풀어 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결과를 쓰고, 그 다음에 배경이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회사에 대한 입사 포부라든지 아니면은 결과를 통해서 얻은 역량이나 인사이트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뼈대를 알았으니까 예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국내 대기업에 합격한 분의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말 그대로 이제 두 갈식으로 던졌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다음에는 본인의 성향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두 갈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를 좀 다시 풀어 쓴 거죠. 문과생이라는 게 뭔데? 라고 하면 경영학인 거고, 산업공학 복수전공 팀 프로젝트 1위, 이게 아까 소제목에 적었던 내용들을 풀어낸 거죠. 풀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게 어떤 상황이었느냐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이, 나의 역할이 이런 것들이었다. 조금 더 이어갔죠. 그래서 본인의 행동들과 역할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굉장히 좋은 구성이죠. 그래서 최종 합격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합격하신 분의 자기소개서 중 일부인데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험을 쌓아왔다. 바로 답변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 다양한 경험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교내 프로젝트 했고 상세 페이지 작성, 가격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했다. 정말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내가 인턴을 하고 있다. 라이브 판매도 담당하고 있고 방송도 기획하고 있다. 그럼 이건 사실 본인 상황 역할을 이야기한 거긴 하지만 결과와도 같죠. 어떤 내가 경험들을 쌓았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했다. 결과를 던져줬고, 그럼 그곳에서 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제 상황이랑 배경 설명을 하고 본인의 행동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걸 했고 수정했다, 어필하였다 쭉 적어줬고, 그 다음에 실시간 댓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고 수정했다. 결과로 최근 진행한 라이브에서 전환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라고 적어줬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구성이긴 하지만 조금 추가를 한다면은 구매 전환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적어주면 더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시랑 함께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영상이 길지는 않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쉬운 건데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해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도 해보지 않으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경험을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자기소개서에 설득력 있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걸 이어서 각 문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좋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